요즘 뭐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 이거 마시면 아니면 이거 먹으면 뭐 암세포 싹 사라져. 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 믿을만 합니까? 어느 누군가 어느 한 개인에게는 그게 해법이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알고 있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궁금사항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의학은 좋아지고 사람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암, 암 환자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암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진단받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렇지만 실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5년만 잘 지나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제가 완치되나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시는데 그걸 실제로 암 졸업증명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만 어떻게 잘 지내면 되는데 내가 암 환자인데 과연 5년만 지나면 끝인가? 암 완치 5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암 완치 기준이 5년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라는 걸 내죠. 통계를 내봤더니 재발을 하시는 분을 보면 대부분 95% 이상에서 5년 내에 재발을 하더라. 그리고 한 5% 정도는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재발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완치 판정을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지. 이 5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어떤 쉽게 말하면 없는 상태.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재발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1년, 2년 사이예요. 2년 이내에 이제 재발을 제일 많이 하고 5년까지가 많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보통 일반인이 암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률 자체가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5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방암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다 보니까 이제 5년을 어떻게든 이제 잘 버티려고 환자분들이 노력을 이제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걸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잘 극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게 좀 덜컥 문제가 또 다시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 이거 마시면 아니면 이거 먹으면 뭐 암세포 싹 사라져.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 믿을만 합니까? 어느 누군가 어느 한 개인에게는 그게 해법이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식화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사정이 다 같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해법만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게 그분한테 딱 들어맞았을 뿐이지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말을 조리 있게 막 하지만 누가 듣기에는 그 말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같이 공존을 해야지 되는데 건강한 세포도 있어야 되지만 암세포도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암세포 싹 사라져요. 이런 거는 일단 있을 수 없다. 물론 이제 뭐 좋은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건강검진 할 때 뭐 조기 발견을 이렇게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1cm에서 한 2cm 사이쯤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그 이상 크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암 수술을 딱 했잖아요. 그냥 보통은 6개월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세포 하나당부터 이제 쭉 생겨가지고 보통 한 10억 개가 돼야지 네네. 1cm 정도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이제 보통 7년에서 8년, 8년. 뭐 많게는 한 9년 네.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암 추적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0.5cm는 기본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해서 혹시 놓친 암이 있는지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다 없앴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암세포 하나가 다시 자리를 잡아서 네. 커지는데 그게 조그만 할 때 네. 발견해서 빨리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는 네.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 자체가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검사만 믿고 있다가는 이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뭐 혼자 스스로 뭐 해볼 만한 뭐 내가 좀 주의해야 될 만한 뭐 네. 이런 것들이 5년 기간 내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세포에 가는 산소의 양이 떨어지면서 그 특정 부위의 세포가 암세포로 되고 그 암세포를 제거를 하지 못하고 점점 성장하고 전이한다는 요런 이제 이론들로 여기는 정설화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떤 특정 세포들의 산소를 덜 주게 하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노려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또 재발되나 볼 게 아니라 혹시 지금 바뀌지 않은 생활 습관 중에 나의 세포로 가는 저산소로 만드는 환경들을 찾아서 모조리 해결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근데 그게 해결을 생활 습관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나의 호흡 쉽게 말하면 산소가 들어오려면 호흡 시스템이 살아나야 될 텐데 호흡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잘하려고 해도 이게 기계가 고장 나버리니까 네. 결국엔 산소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호흡 시스템이 고장나는 뭐 그런 뭐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그래서 호흡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 이 세포 자체의 환경이 저산소가 되려면 자, 세포로 가는 산소 양이 줄겠죠. 네. 그럼 일단은 산소 양이 줄었다는 거는 총 폐활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몸으로 들어온 산소가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호흡이 딸려졌어요. 그러면 호흡이 호흡 양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해야 되는데 호흡을 내가 잘 집어넣어 주려면 호흡 시스템이 살아나야 되는데 호흡 시스템은 신경과 근육이 한다는 사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빨아들일 때는 제1번 근육이 횡격막이 쭉 네. 당겨가지고 네. 음압을 만들어주면서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강근들이 쫙 늘어나가지고 폐가 부풀면서 호흡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가 나오면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횡격막과 늑강 근육의 근육들이 이 호흡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을 적절하게 움직이려면 신경이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목 3, 4, 5번하고 등에서 다 나온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내가 애기 옷을 입어요. 네. 애기 옷을 입고 숨을 쉬으려고 해봐요. 쉬어집니까? 안 쉬어지죠. 굉장히 어렵겠죠.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부호흡근들이 있거든요. 네. 자, 부호흡근들은 목 근육들. 우리가 이 갈비뼈를 위로 당기려면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잘 기능해서 위로 내리고 아래로 이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또 아래쪽은 또 우리 배 나오신 분 복근. 네.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 있으면 이 횡격막이 내려가야 되는데 복압 때문에 뻗혀버리는 거죠. 네. 못 가게 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근하고 관련된 거는 또 등허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목 근육하고 관련된 것은 경추에서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 등, 허리, 골반이 그럼 다지 모두가- 않습니까? 그렇죠.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 등, 허리, 골반에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요소는 호흡을 딸리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고 새우등이 되면 우리 연구된 바로는 실제로 거북목만 돼도 총 폐활량이 하한가인 30%. 공기가 처음 들어오는 데는 코나 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뭐 비염 네. 너무 많은데. 네. 코로 가는 혈액순환을 조율해야 되고 특히 입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인두,
목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코골이 있으신 분들, 수면 무호흡 있으신 분들을 보면 목이 좁아져 있어요. 근육들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 담당하는 신경들 또한 목과 관련이 돼 있고 특히 상부 경추, 목뼈 중에서도 위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목이 이렇게 기울어 있다. 앞으로 막 이렇게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경우, 그리고 턱이 안 좋으신 분들, 이건 조금 더 이야기가 나가버렸지만 결국에는 전체 밸런스, 그 중에서도 목과 등의 밸런스가 우리 호흡하고 관련이 굉장히 있다는 사실이고, 그 호흡에 떨어지면 세포 환경이 나빠지면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만 6개월 있다가 병원 가야지, 가서 재발했는지 봐야지 볼 게 아니고 나의 목과 등을 관리를 하고, 근데 목과 등이 그냥 관리만 해주면 회복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암이 생길 정도면 이 목 등 허리 골반이 이미 퇴행이 돼 있고 그 관절이 불안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암을 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고 암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척추를 이야기했지만 실은 그 가운데는 호흡, 세포의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이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되게 유전적으로도 내가 이제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유전적인 문제조차도 요즘은 후성 유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후성 유전학이 뭐냐면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내가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아니면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게 촉발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먼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암세포는 사실 뭐 이게 산소가 별로 없는 곳에서 더 잘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내 몸 어디에선가 암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암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부위에 산소가 진짜 많이 안 갔구나. 그리고 산소는 또 혈액을 따라가니까 그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다. 그렇죠. 그렇게 뭐 호흡을 말씀하시면서 목, 등, 허리 다 말씀하셨지만 그 목, 등, 허리가 다 좋아야 자율신이 좋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된다. 결국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호흡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혈액순환과 호흡을 기능하는 신경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 신경 길이 척추인데요. 척추의 안정성을 누가 확보해 주고 있냐? 근육과 인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육을 유지를 시키려면 결국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식물성 단백과 동물성 단백의 또 효율은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식을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만 한쪽으로 쏠려서 특히 이 동물성 단백질이 빠진 식단들은 썩 좋은 식단은 아닐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서 내가 질병에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한 운동조차도 실은 몸이 약해진, 내가 암에 걸렸다, 그 말은 내가 암을 이겨낼 만한 신체 조건이 아닌데도 그 신체 조건을 운동을 치료로 적용을 해버리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빠른 효과를 위해서 과하게 과하게 뭔가를 이제 해보시려고 하는 게, 그게 운동이 됐든 뭐 식이요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 이제 암의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찾아보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이제 암 환자다, 주변에 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원인들을 수술이 없애주는가, 항암 치료가 없애주는가, 방사선 치료가 그런 원인들을 없애고 있나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5년 동안 숨이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재발을 했든 내가 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든 기력이 하나도 없든 뭐 어디가 뭐 더 문제가 생겼든 아무 상관없이 일단
숨만 붙어 있고 사망 선고만 안 하면 5년 생존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70% 72%. 그러면 한 7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그나마 이게 이제 5년 생존율로 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또 정확한 방법, 올바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가지고 늘 건강하고 이게 활기차게 지내시기를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